안녕하십니까. 음악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스트의 연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슈만이나 브람스의 사랑과는 달리 리스트의 여인에 대한 사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음악가 중 리스트는 숱한 연인들을 만들었고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격 차이가 브람스와 리스트의 극단적인 음악관의 차이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19세기 중반 이후 음악계는 새로운 표제음악을 주장하는 리스트, 바그너 연대, 그리고 이와 대립하는 브람스를 중심으로 한 J.S. 바흐와 베토벤의 절대음악 전통을 계승한 낭만주의를 주장하는 음악가들로 나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음악 사조에서 다루게 될 문제이고,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의 연애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리스트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헝가리의 작은 도시 라이딩이라는 곳에서 안나와 아담 리스트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담 리스트는 당시 가장 부유하고 유력한 에스테르하치 가문의 영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었고, 음악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아마추어 음악가였습니다. 리스트가 음악의 천재라는 것을 알고 나자 아버지는 크게 기뻐했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스트가 11세 1822년에 귀족들을 설득하여서 1년 휴가를 내고 가족이 비엔나로 옮겨갔고, 리스트에게 기회를 주고자 더 머물고자 했으나 에스테르하치 왕자는 리스트 가족을 다시 헝가리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때 비엔나에서 피아노를 배운 스승이 체르니입니다. 체르니는 어려운 사정을 알고는 리스트를 무료로 레슨을 해주었다고 알려져 있고, 어린 리스트에게 이미 가르칠 것이 없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휴가를 연장하는 것을 거절당한 아버지 아담은 직책을 그만두고 헝가리의 재산을 정리하여 리스트의 재능을 꽃피우고자 비엔나로 다시 왔다가 1823년 12월에 파리에 정착하게 됩니다. 리스트는 뛰어난 외모와 음악적 재능으로 연주자로서 스타가 되므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버지는 리스트의 매니저 역할을 하였습니다. 리스트가 16세 때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요. 리스트는 어린 나이에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리스트의 여성 편력과 화려함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리스트에게 인생에 힘든 고비가 있었다는 걸 잘 모르시죠. 리스트는 이때부터 가족을 부양하고자 파리에서 연주 활동 외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악보를 편찬하는 등 닥치는 대로 많은 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당시 살롱 문화가 발달했던 파리 사교계에서는 특출한 미남이면서 음악적 천재였던 리스트가 금방 스타가 되고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리스트의 연인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리스트의 수첩이 현재 남아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속이 된 여성이 다 달랐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리스트는 유명 인사였으므로 당시 쇼팽, 멘델스존, 슈만 부부, 베를리우스, 파가니니, 그리고 또 유명한 문인이었던 빅토르 휴고, 라마르틴과 같은 유명 인사들과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계급들이 모이는 살롱의 고정 손님이었습니다. 이 살롱에는 최고 재벌들만 모여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는 쇼팽의 연인으로 잘 알려진 조르주 상트도 있었고, 리스트와 10년가량 동거하게 되는 마리 다구 백작 부인도 속해 있었습니다. 리스트는 16세 17살이었던 캐롤라인 드 상크리크와 결혼할 뻔도 하였으나 캐롤라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비참한 심경을 마리다구 백작 부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19세의 리스트는 또 아델드 라프르나레드라는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고
1832년, 33년 사이에 겨울 동안 사보이의 말리우스에서 은둔한 채 미래를 즐겼습니다. 이때에도 다구 백작 부인에게 아델에 대한 자신의 그 비겁함, 유부녀였으니까요. 이런 비겁함을 한탄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델과 사귀는 동안에도 또 다른 여성들과 연애 관계가 계속 드러났답니다. 아마도 마리 다구 백작 부인과는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1833년) 리스트가 마리 다구 백작 부인과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34년에는 서로의 거처를 스스럼없이 드나들었는데 다구 부인의 딸이 루이제가 뇌종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둘 사이의 연애는 끝이 나는 듯 하였습니다. 이러한 빈틈을 타서 리스트는 조르주 상트와 친구의 소개로 살롱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르주 상트는 여류 작가로서 당시 여성들의 전문직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남자들의 정장을 입고 소설가로 활동하던 획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상트도 숱한 연인들과 스캔들이 있었고 연인들 중에는 여배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엄청난 재벌이었고요. 상트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트 이야기는 왜 하냐고요? 리스트와 한번 스캔들이 있었던 유명 인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음악회, 문인들의 모임에 항상 같이 참석했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기록과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1835년에 들어서는 이 둘이 연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 4월에 상트에게 쓴 리스트의 편지를 보면 모두 상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들입니다. 거기에 다구 백작 부인을 엑스 프린세스 미라벨라라고 칭하는 걸 보면 둘의 관계가 거의 끝나고 상트에게 기울어진 리스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35년 5월 리스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 터집니다. 다구 백작 부인이 리스트의 아이를 가졌다고 리스트와 자신의 재정 후원인인 어머니에게 알린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떠나기로 선언합니다. 5월 28일 다구 부인은 스위스 바젤을 향해 떠나고 이후에 리스트는 애매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는 6월 1일에 따라 떠납니다. 리스트의 이유는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한 여행이라고만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기 두 사람의 입장을 보면 이러한 도피 행각 외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 다구 백작 부인은 화려한 사교계의 여왕이었고 리스트 역시 현재 최고 아이돌 스타와 같은 입장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최대 재벌집 며느리가 유명 연예인과 스캔들이 난 것이니 그 파급 효과가 얼마만 하겠습니까? 이 커플은 스위스 제네바의 아파트를 구하고 여기서 첫 딸 블랑딘을 낳습니다.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화려한 커플은 조용한 제네바에서 지나기 힘들었나 봅니다. 화려한 이탈리아로 거처를 옮깁니다. 1837년에는 이미 이탈리아 벨라지오의 가족이 모두 가 있었고요. 12월에는 둘째 딸 코지마가 태어납니다. 1838년에는 베네치아로 이동했고요. 베네치아에 가족을 둔 리스트는 4월 2주 동안만 비엔나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2달 정도를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이 다구 백작 부인은 그 이탈리아의 말라스오니 백작과 스캔들이 나고요. 결국 5월에 2달 만에 돌아온 리스트를 보고 말라스오니 백작이 자살 소동을 벌입니다. 다구 백작 부인은 말라스오니 백작에게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대신
백작을 염려하여서 리스트와 다구 백작 부인이 그의 여행에 동행합니다. 참 이분들의 연애 행각은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1839년 28세가 된 리스트는 막내 아들 다니엘을 얻었고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연주자로 복귀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리 다구 부인과 도피 행각을 벌인 지 4년 만입니다. 11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음악회를 열었고요. 여기서 소프라노 캐롤라인 웅거를 만나서 스캔들이 또 터집니다. 같은 달 비엔나에서 복귀 대중 콘서트를 열었고 큰 성공을 거둔 리스트는 12월에 옛 애인이었던 까밀 플레이엘과 포핸즈, 즉 연탄곡이죠. 이것을 파리에서 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840년은 가족을 이탈리아에 둔 채 리스트는 유럽 각지를 돌며 연주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이 되자 드디어 파리로 복귀하였고 연주의 성공으로 거금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다구 백작 부인의 회고록에 의하면 리스트는 이 시점에서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성공을 매우 떠들어댔고 높은 신분의 귀족들이 자신의 연주회에 오려고 줄을 서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자신에 대한 과장된 극찬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비엔나와 헝가리 페스트 방문에서는 수많은 연문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1841년에 다구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8월이 되면 연주 생활을 접고 다구 부인과 함께 같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자고 썼지만 이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았고 연주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써 다구 부인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은 채 점점 멀어지게 되고 1847년 리스트가 바이마르시의 카펠마이스터 자리를 맡게 되면서 마리 다구 부인과 갈라서게 됩니다. 1848년부터는 리스트의 두 번째 작곡 시기 바이마르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는 리스트가 화려한 연주 활동에서 물러서고 작곡과 자신의 작품을 초연하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는 시기가 됩니다. 1847년 리스트는 폴란드계 왕족이었던 캐롤라인 비트겐슈타인 공주를 만나서 1860년까지 동거하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 공주는 현재 우크라이나 지방에 엄청난 부와 영지를 가지고 있는 자기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17세의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서 니콜라이 폰 자인 비트겐슈타인 왕자에게 시집을 감으로써 왕족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정략 결혼이었으므로 딸을 하나 둔 채 별거를 하고 있었고 1847년 2월 러시아 키예프에서 자선 공연을 하러 온 리스트의 연주를 보고 싶어서 마차를 몇 시간을 타고 음악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비즈니스가 키예프에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그 당시 리스트의 인기는 절정을 치닫고 있었으니까 이 공주는 러시아에서 하는 연주를 놓치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때 공주는 자선 모금액으로 다른 관객들보다 0을 하나 더 붙인 액수를 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리스트는 그 주인공이 궁금해졌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공주는 자신의 외동딸의 10살 생일 파티에 리스트를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 파티에 초대받고 리스트는 그냥 공주 집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어릴 적부터 엄격한 가톨릭 교육을 받았으며 남편을 둔 채로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와 열애에 빠진 공주는 리스트가 바이마르로 돌아가게 되자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정리하여 리스트의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회복과 부적절한 동거 생활을 정당화하고자 로마의 교황청에 자신의 이혼이 정당함으로 리스트와 결혼을 위해서 이 이혼을 허락해 줄 것을 계속해서 청원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할 수 없었거든요. 알란 워커의 저서에 따르면 10여 년 동안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였다고 써 있습니다. 공주는 지적인 여성이었으며 리스트에게 동료 작곡가들, 즉 슈만이나 쇼팽, 멘델스존과 같이 역사에 남을 작품을 쓰라고 권고를 했고요. 방탕한 연애 행각을 그만둘 것을 권고합니다. 사실 이 공주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의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곡들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공주는 작가이기도 했으며 16권으로 된 1600페이지가 넘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리스트가 쓴 쇼팽의 전기하고요. 헝가리 집시음악 분석에 관한 책이 있는데 공주의 것으로 보이는 자세한 서술형 문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작업을 도와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리스트는 계속 가는 곳마다 연애 스캔들을 뿌리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차분해지고 자신의 음악적 과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시기가 바로 비트겐슈타인 공주와의 동거 기간입니다. (1860년) 교황청에서 어렵게 받아낸 이혼 승낙으로 1961년 10월 22일 리스트의 생일에 맞추어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리스트는 하루 전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만 결혼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행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캐롤라인 공주의 결혼 포기 결정이 가장 큰 이유였고, 다음은 공주의 어마어마한 땅과 재산이 결혼함으로써 리스트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 러시아 왕실의 반대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주의 남편인 니콜라이 왕자도 살아 있었으며 공주와 다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 큰 재산이 원인이었겠죠. 공주는 결혼 전까지도 가수나 다른 귀족 여인들과 연애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리스트에게 절망을 느꼈습니다. 특히 1860년에는 소프라노 에밀 게나스트와 심각한 연애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과 재산을 바쳐 리스트에게 헌신했지만 전혀 그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리스트를 보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주는 결혼 직전에 결혼을 포기하고 취소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공주와 리스트는 결별하였으며 대략 1865년부터 플라토닉한 관계로 남게 됩니다. 리스트는 1865년 교황청에서 음악계에 헌신한 공로로 아베라는 작은 신부님의 서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방탕했던 리스트가 신부님이 되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부의 가장 하급 서품을 받은 것이고 신부님이 된 것은 아닙니다. 리스트의 마지막 작곡 시기인 로마 시기는 비트겐슈타인 공주와 결별하는 1861년부터 시작되며 이 시기에 리스트는 인생의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첫 딸이었던 블랑딘과 장남인 다니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비트겐슈타인 공주도 떠났으며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의 죽음으로 리스트는 가톨릭에 의지를 하게 되고 마지막 시기에는 종교적 제목이 붙은 작품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음악도 젊은 날의 허세와 화려함이 빠지고 심오하고 미래의 20세기 음악을 예견하는 천재적인 소품들이 작곡되기 시작합니다. 음악사를 공부하다 보면 대작곡가들의 삶을 대하게 되고 이들의 삶이 결코 화려하기만 하지 않고 절망을 딛고 일어섰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드라마틱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TV 드라마에 열광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 사실들이니까 더욱 놀랍죠.
오늘 리스트에 파란만장한 여성 편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으니 여러분들 생각에 리스트가 바람둥이라는 것만 남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리스트는 대음악가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 얄팍한 테크닉 과시와 화려한 무대 쇼맨십이 주를 이루는 곡들이 작곡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리스트에 순수한 예술오딘이 나타난 걸작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19세기 피아노 비르투오조로서 처음 역사에 남은 인물이니 피아노 테크닉 면에서도 엄청났을 것이고 순례연보, 안네드 펠레리나쥐라 하죠. 이런 작품집에서는 그의 예술성이 음악세에 남을 걸작임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회에 리스트의 순례연보 같은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그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오늘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